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왜 안 말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박수 쳐줄 때가 기다린 거지. 시간에 박수 소리 듣고 나니까. 제가 한 2달 정도 그 전에 제사라는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1시간짜리 올렸는데 한 400명 정도가 그걸 봤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끝까지 본 분은 100명도 안 될 것이 아니냐. 왜 클릭이 그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제사 이후에 한 2달 만에 이렇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오늘 우리 사티스쿨 그동안 저희들이 그 역사 공부했죠, 그죠? 그 뭐뭐 했습니까? 역사 공부 일본 했고 영국 2개 했나요? 인도 문명. 아 인도. 아 엄청 했네. 수업하고 나누시네. 재곤아. 영국 이러면 강의에서 뭐 생각나면? 영국 헨리 8세. 헨리 8세. 엘리자베스. 헨리 8세 첫째 부인 누구라 그랬지? 이거입니다. 나도 생각 안 나네. 어찌됐든 재밌게 들었습니다. 인도도 그랬고, 네. 역사 공부도 재밌게 하고 간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제사라는 부분하고 조금 더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른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사티스쿨 여기 어떤 학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사실은 당신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합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갔을 때 강의를 한번 갔을 때 학생들이 변호사님께서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책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몇 가지 주제를 좀 약간 생각을 했는데 문득 이 책이 있고 해서 제가 아까 잠깐 딱 이렇게 첫째 사랑에 대하여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쿨에 가장 이쁜 목소리를 가지신 선생님 성함이 제가 이성주. 아 이성주 선생님. 예. 카메라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뻐요. 사티스쿨에 오시면 이성주 선생님의 이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칼릴 지브란 선생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우리 이성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낭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 당신을 손짓하여 부를 때는 그를 따라가십시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당신을 감싸려고 할 때는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깃털 속에 숨은 칼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사랑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는 그 말을 믿으십시오. 비록 그 목소리가 밭을 망치는 부풍처럼 당신의 꿈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왜냐하면 사랑은 당신에게 보석처럼 꾸민 관을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괴롭히기도 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한편 당신의 가지와 잎을 꺾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햇빛 속에서 떨어지는 어린 장가지를 어루만지면서 동시에 당신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대지로 뻗은 뿌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미랄처럼 끌어모아 타작하여 알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채로 쳐 빈 껍질을 골라내고 맷돌로 갈아 순백의 가루로 만든 뒤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하여 신성의 불길에 던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성한 빵이 되어 신성한 신의 연회에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가져오는 경험,
이를 거듭하면서 당신은 자신의 마음속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지식과 함께 당신은 생명이 지닌 마음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겁에 질려 사랑의 평안과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 알몸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에서 나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도착한 곳은 사계절이 없는 세계. 거기서는 웃어도 진심으로 웃을 수 없습니다. 슬퍼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오로지 자기를 바치고 오로지 자기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소유하는 것도 소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길은 결코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바로 그때 사랑은 당신의 길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추구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충족시키는 것,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저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것이 좋겠지요. 시냇물처럼 하나가 되어 노래를 흥얼거리며 밤을 향해 흘러가기를, 지나친 사랑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마음대로 사랑을 이해하고 상처 입고 스스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과 함께 눈을 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기를, 정오에는 한가로이 사랑의 도치감에 빠지기를, 해질녘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기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찬미의 노래를 바치며 잠이 들기를.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이 기브란 선생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사족을 달면 사실 선생님에 대한 모독인데, 네? 너무 이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구절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라고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네. 예, 어떤 구절이요? 마지막 구절. 마지막, 예. 네, 제가 조금 다른데요. 예, 그거는 누구 시집이죠? 여기에서는 밀리의 서재에서 나온. 강은교 씨건가? 이시아 씨? 잠깐만요. 그냥 문예출판사에서 예, 나온 건데요. 예. 그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녹아서 밤을 향하여 노래하며 달려가는 시냇물처럼 되기를, 지나친 다정함의 고통을 알게 되기를, 스스로 사랑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에 상처받게 되기를, 그리하여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리게 되기를,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사랑의 또 하루를 감사하게 되기를, 정오에 쉬며 사랑의 황홀한 기쁨을 명상하기를, 황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기를. 전 이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브란 선생이 거의 결론에 쓴 얘기니까, 예? 사랑을 가장 이제 극단까지 몰고 가서 표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곤아, 예. 산악 자전거를 예. 잘 타는 입장에서 산 정상에 올라서 자전거 위에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한마디 정의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니까.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네. 그래도 멋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아무나. 네.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가는 아까 얘기 나온 구절인 것 같은데.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가는. 아낌없이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비슷한 얘기네.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것보다는 아낌없이 주는 것. 참 사랑 얘기하니까 진짜 좋은 말 많이 나오네. 유 원장님. 한의학적 두 사랑은. 번째 그 말이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가는 것, 그 책에 나온 그 선생님의 사랑은 아마 저런 것 같은데 자기 수양하는 그 행위를 가장 차원 높은 사랑으로 이렇게 이제 은혜님도 이 부분이 가장 좋다. 아까 이제 그 마지막에 이 스스로 기꺼이 피 흘리기를 이 구절이 있었어요. 네, 전 예, 약간 아낌없이 주는 것 같아요. 혹은 선생. 저는 그 구절 좋았습니다. 빵이 되는 구절이요. 빵. 미라를 음. 웃어주고 다시 반죽이 되고 빵이 되고 결국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지금의 존재 말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그냥 말하면 다 사랑돼. 네? 우리 이주연 선생님 한번 말씀해 봅시다. 저는 뭐맨 앞부분이 좋던데. 지브란 선생님 얘기한 그러면 거. 뭐 사랑을 따라가라고 하고 네. 같이 공감해야 된다, 공감을 한다고 하나요? 아니면 다른 걸 서로 뭐 맞춰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앞쪽 부분. 맞추어가는 것, 공감하는 것. 사랑이 이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공감하는 것. 굉장히 드라이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박진희 선생님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전에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 다 좋고요. 저는 그냥 사랑은 그 사람의 단점이든 장점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사랑이고 싶은데 감사하고 네, 감사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뭐, 우리 간만에 나온 박경희 선생님 그림 다 완성됐습니까? 예? 한 말씀.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것. 너무 힘든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고통까지 품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이 우리 정희연 선생님. 그냥 삶, 생명. 생명 그 자체. 진정으로 사랑하다면 목숨 걸고 대신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고야. 그건 정말이에요. 진정으로. 목숨까지.
마라톤 하시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사랑이요. 사랑은 좀 그 불가능하지만 예, 가능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랑은 제가 그냥 각각이 어떤 원으로서 잘 굴러가다가 누군가 만나서 더 큰 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새로이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 계속 어떤 부족함을 채워준다던가 그런 부분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지금 그냥 저로서도 완전 그냥 어떤 작은 원으로 존재하고 또 다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도 더 그게 어떤 반반이 아니라 더 큰 원이 되는 그런 사랑이요. 그러니까 반쪽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건 좀 결핍될 것 같아서.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 뭐 약간 그런 의미예요, 그죠? 작은 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원, 그게 굉장히 좋은 원이겠지. 김순희 쌤 뭐. 우리 둘이 사랑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요? 생존의 힘은 내가 돈을 자꾸 버려다 주고 뭐 이런 걸 사랑은 곧 돈이다. 이런 선생님 아까 얘기 안 하셨잖아. 사랑 타령 한번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답. 지금까지 얘기하는 중에 제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것도 훌륭한 답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제가 바라는 건요. 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하고 싶어요. 네. 댓글을 봐. 엄청난 말들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이리로 가는 것 같아요. 하도 말이 안 해. 잘 모르는 것. 오늘이 뭐 사실 정답이라 할까? 예,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시 중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그 표현 중에 뭐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 너가 되는 것. 이게 감각적 표현이지. 근데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마음이 뭔지 몰라서 못 주는 것. 이런 표현도 있어요.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 나를 버리고 나를 찾아가는 것. 이건 다 줘. 그럼 나를 버리고 아까 얘기한 너가 되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거의 입신의 경지야. 그죠? 입신의 경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굳이 이 주제를 선택해서 우리 학당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사랑을 여기서 강의하고 해서 뭐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라는 이런 어떤 크게 담론을 사실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랑을 대할 때의 어떤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다 같은 말이에요. 생존의 힘, 뭔가 새로운 것이 되는 것,
그 중에 특히 이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쿨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명상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그 책도 쓰시고 제가 봐서는 그건 참 대단한 분이야. 그 미국에 망명을 해서 아마 그분은 결국 미국에 정착을 했죠. 그 당시에 동시대에 활약했던 뭐 마르쿠제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독일 그 전체주의의 어떤 그런 정치의 그늘을 피해서 도망가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랑을 어떤 관념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정의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의 답변 중에 하나 아쉬운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대한 질문을 또는 거기에 대한 뭔가 얘기가 좀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지브란 선생님의 이 글도 어떤 사랑의 어떤 기술 실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느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채색을 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뭐 이 대가에 대해서 제가 근데 그 만약에 지금 계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분명히 에리 프롬의 그러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옳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 이 선생님 낭독한 이 시 속에는 그렇게 좀 원론적인 거 우리도 여기 다 좀 원론적인 거 써놨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한양대학교 82학번입니다. 이거 개인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건 처음이네. 82학번이라면 몇 살이 나오잖아. 103년생. 생각보다 나이 많아요, 그죠? 한양대학교의 그 교훈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뭐지? 라는 퀘스천 마크에 대한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랑은 결국은 뭡니까?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사실 하기 굉장히 어려워. 아까 사랑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마어마한 말들로 다 정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뭐 아가페적 사랑, 뭐 남녀간의 사랑, 우주적 사랑, 예? 풀립 사랑, 뭐 최성수 노래인가? 그대는 풀립 나는 있을 뭐 있잖아. 사랑해 오직 그대만 노래도 있어요. 내가 그 정말 존경하는 변호사님 경지 한 분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94년도에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 그분이 처음 그 94년도 맞겠지. 그때 최성수 씨 노래 중에 해욱한 노래였어요. 그대를 사랑하고도 이렇게 시작한 노래였어. 그럼 94년도 같은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6년 26년 전 얘기죠. 25년 전 5년 전 얘기하니까 아직도 그 노래를 노래 진짜 잘하시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정 변호사님 레파토리를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요즘 뭐 그런데 잘은 안 가지만 예, 뭐 엉뚱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이 사랑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의한 그 이 실체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결국 실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정리를 해봤자 관념에 머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실천해서 그게 정말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지.
그게 오늘의 조그만 강의 주제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본적으로 사랑은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첫째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뭡니까? 반드시 나라는 주체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보면 우리나라 글씨 진짜 대단하잖아. 어떻게 요거 하나를 이렇게 쓰면은 요건 나하고 너가 될까? 응? 영어 보면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한글을 사랑합시다. 진짜 대단해. 그 가사 중에 있잖아 뭐. 응? 그러니까 하나 이름이 뭐야? 님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대단해. 자, 우리는 이 사랑이 필연적으로 관계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를 쓰게 이 너는 사랑의 우리가 대상으로서의 어떤 했는데 뭐 여러분도 될 수가 있고 그죠? 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어찌됐든 관계야 관계. 관계를 떠나서는 사랑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자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제되는 게 뭘까요? 네? 이 두 어떤 주체에 대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충분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해 이러면요, 뭐 상대를 꼬치꼬치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명상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나를 아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저는 명상 사실은 대가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아마추어지만은 제가 아르말이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좀 더 지금 이 순간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한 테크닉을 연마하는 거지 명상이 우리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한 오산이야. 그 명상이 굉장히 방법론적인 이 사랑의 실천이나 기술처럼 방법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원장님 기억납니까? 명상의 몇 가지 이익을 해가지고 1번 항목으로 오는 게 이 실제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라고 표현해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이거를 나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는 얘기야. 관찰하는. 네? 자, 그러면 아까가 우리 사랑으로 결국 기착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의는 여러 가지 그걸 목적지라고 했을 때 가는 과정은 첫째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충분히 알고 나 자신을 관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 전제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날 오셨을 때 잠깐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알고 있지 않으면 이 관계 속에서 상대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대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뭔가를 주거나 받을 때
예? 생각도 마찬가지 주거나 받을 때 중간에 뭐가 낀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벽 같은 게 끼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뇌 자체가 그때 제가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존에 있는 나의 관념과 결합해서 그 자체로서 재해석돼서 상대를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순수하게 나는 실제 보기가 전제되는 사람일수록 상대와 나 사이에 예를 들어 거울이 이렇게 거울 유리 칸막이가 있다 이러면 이렇게 막 오염물질이 끼어 있는 거야. 나 너가 이래 있어. 이게 통과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실제로 여기 있는 대상인 너는 나하고 사실 그냥 관계시 그냥 그 또는 그냥 내 혼자서 그냥 다 판단하고 막. 그래서 이게 많이 됐을 때는 이 거울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지거나 아예 이렇게 사라졌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할 가능성이 많다.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 속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어요. 우리는 자 사람 이러면은 나 너 좋아. 나는 아버지니까 자식을 사랑해야지. 예? 그렇잖아. 나는 가진 자니까 없는 사람에게 뭘 베푸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게 만연히 그렇게 막 접근하잖아. 예? 근데 그 전에 필연적으로 나와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게. 우리 집사람 김순희 선생님 계시지만 저도 사실 잘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랑은 결국은 왜곡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은 자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모든 사랑은 한 글자야. 뭔 사랑? 맞추면 500원. 왜 사랑? 왜 사랑?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 네, 짝사랑. 네. 이게요. 제가 이 짝사랑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너 좋아라고 순이야 나 너 좋아해. 순이가 나 너 싫어. 그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짝사랑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둘 다 좋아하는데 나도 좋아해. 예? 둘 다 좋아해. 겉으로는 그래 나도 좋고 니도 좋아. 이 관계가 그 환상적인 착각의 관계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로 들여다보면 이 유리창에 뭔가 끼어있거나 이것이 마치 어떤 담처럼 쌓여 있으면은 실제로는 뭐야? 이 관계 없이 내 혼자 그냥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뭐 성경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때 우리 스쿨에서 한 3년 전인가 그 도마복음서를 잠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저는 내 친구 중에도 뭐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약간 너무나 좀 과장된 어떤 비유이긴 한데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친구 자네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훨씬 더 예수님이 가능성이 많다. 응? 마찬가지로 자 부처님 있잖아. 응? 정계인 선생님 지금도 열심히 절에 다니시지 않습니까? 아주 뭐 정말 훌륭하신 그런 불자이시고 주변에 모범이 되는 그러신 분인데 이 부처님을 절에 가면 이게 큰 스님들이나 선사분들이
부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요. 예? 근데 이 부채를 제대로 모르고 평생 그럼 부처님을 뭐 예를 들어 믿고 뭐 따랐다고 치자. 그게 뭐 누가 옳은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헛거 믿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부처님이 가르친 거는 메시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엉뚱한 메시지를 계속 따라다녔다면은,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내하고 그 친구가 있으면은 누가 더 훌륭한 기독교인일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부처님 제대로 알고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았다면은 누가 더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이고 그 성현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 그래서 자, 너가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공자님일 수도 있고 이쁜 순이일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관념 체계로 수십 년 동안 연애 시절부터 만나시니까 갖고 있는 그 체계만으로 우리 집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고 사랑하고 했으면은 그 짝사랑이지. 실제 우리 집 사람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에디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아트 오브 러브라는 책에 보면요, 그 무슨 사람의 글을 이렇게 보통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제가 그 기억 속에 이게 알지 못하면 예? 개풀 그게 무슨 응? 사랑 웃기고 있네 약간 그런 예?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뭐 알아야 사랑한다고 이상한? 예? 그러니까 자, 아는 만큼 사랑한다,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식이 성립되는 거죠. 우리가요 대충 사랑하면 망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인생 조진 사람 많이 봤죠. 뭐 중년에 찾아온 불현듯 뭐 그런 사람. 아니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거의 2단계에서 머물러서 판단하게 되겠어요. 나한테 좋은 걸 사주고, 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고, 네? 아니 그 중년대 가면 재산 한 10억 갖고 있다가 뭐 이쁜 여자 만나 하루씩 돈 나는 사람 많아.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 이거는 꽃뱀이나 제비들의 표예요, 표. 네? 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 막 다도 이렇게가 싹 이래가 가지고. 네? 그런 사람에게 뭐가 결여되어 있을까? 네?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요. 사실은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있다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거야. 그죠? 네. 근데 그 실체를 잡기가 어렵지. 여기가 사랑인가 싶으면 저기가 있고. 예? 오, 이거 사랑이네 싶으면 사랑이 땅에 가 있어. 예? 제가 이 표현을 누구의 표현을 빗대서 한 거 아십니까? 공자의 제자, 안혜라는 제자가 있어. 제자가 선생님 인이라는 것이, 예? 공자가 야, 인. 이거 그냥 어지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도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인이
이것이 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없어. 예? 사랑도 사실은 감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고,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 이런 표현도 있어. 근데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실제로는요, 이게 다 느낌 단계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정리하거나 지각한다 할까? 이런 가능성이 많아. 그럼 아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이해, 완전한 암, 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이 느낌을 초월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단계에 머물면은 굉장히 결론이 안 좋은 경우는 되게 많아.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가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쿨에서. 이게 사티 명상입니다. 그죠? 제가 결국 명상이 약하라 몰라. 이 명상의 이 사티 테크닉을 연마하면 2단계에서 2단계로 완전한 깊은 이해, 완전한 암. 뭐 이해를 암을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아직 경험이 없는데 우리 다음 정말 미친다 같겠대. 김순희 뭐 이해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뭐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런 그런 상황이 예를 들어서 막 뭐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왔다. 내가 어느 날 봉기 니 제보야 더 적당하겠네. 제보야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탁 봤는데 히파티아처럼 막 얼굴도 이쁘고 뭐 아까 얘기한 그 중세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얼굴도 지적이고 이래가 어마어마 쫙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행동과 뭐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사랑은 대부분 다 감각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요, 굉장히 노력해야 돼. 예? 사랑이 무슨 노력? 좀 이상하잖아. 노래 있는데 사랑이 노력으로 되니 노력이라는 아니 무슨 강에 찬물을 아니 진짜 저는 그런가 사랑은 불현듯 찾아오고 그냥 폭류처럼 쏟아지고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이지. 예? 예? 사실은 예? 그래서 자기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상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 박진희 선생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예? 자 다이아몬드 반지 사다 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 뭐 사랑일 수는 있지. 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일회성이야.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는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대를 긍정해 주는 겁니다. 그 쉬울까? 그러면 예. 사랑의 감정이 예. 시작할 때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인정해주고도 있었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이 깨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 누가 겠습니까? 상대방이요. 짝사랑한 기지. 근데 그건 아까 통속적 의미에서의 짝사랑이고 그 순간에 나의 그 감정이 폭류처럼 일어났다는 것은 감정의 일어남이 사랑이라고 표현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난 내 감정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위하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지만 마구잡이로 행동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깊은 이해와 완전한 알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려면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이러한 상태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잖아. 쉽지 않죠. 그럼 명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은 뭐야? 나의 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에고라든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전견의 이런 기억, 관념,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더 씌우지 않는다. 그걸 상대를 이해하는데 반영시키지 않는다. 그런 세계로 상대를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공기와 누주 집사람한테 예를 들어 돈 뭐 500만 원 어디 큰 거다 탁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하지? 어? 며칠 가더노? 어? 며칠. 응? 그게 전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고 사실 근데 뭐 인간이라는 게 뭐 갈 때보다 약하다 그러나 그래서 뭐 물방울 다이아몬드 뭐지 그 진주 목걸이 이런 거 주면은 순식간에 내가 뭐 그런 심파극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관념 체계를요 허물어뜨리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삶은 저도 사실은 저한테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조차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어요. 응? 철학자 니체의 경우가 이제 이런 사회의 메커니즘에 근본적으로 저항을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관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훨씬 우리 인류에게 또는 상대에게 더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해. 네? 초래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 속에 들어있는 정보체계, 관념, 이념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온몸으로 저항하고 거기서 사실은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뭐 사랑의 체계를 이루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니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거의 초인에 가까운 사람이지. 위버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요. 우리는 그런 기존의 틀 속에 이렇게 약간 구조주의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사랑, 관념 이런 거에 사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 속에서 거의 헤어나지 못하고 듣고 나면 다 개소리지. 네?
동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응? 아니 재원아 앞으로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사랑을 잘 보겠다. 자, 나를 알아차려야죠.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사랑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 그 정의는 우리가 그게 많이 해봤죠.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랑이든 다 사랑으로 불리워지잖아요. 작은 사랑, 큰 사랑이든. 근데 그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하고 뭐 이 사랑은 별것 아니야 이렇게는 칭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너무 나이 든 사람 같아서 말하겠다. 아니요. 제가 이제 경험에 그냥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사랑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는 사랑도 있고, 정말 여기서처럼 누구든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까 스님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때도 있지만 그걸 정말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극단적인 예지만 만약에 환자일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 이러면 그걸 고치려고 할 있는 그대로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죽어도 내가 그걸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걸 해야겠다는 사람. 그걸 그대로 둬야 하느냐. 고쳐서 뭐 죽는 날 죽더라도 그걸 고치는 순간까지 내가 고치고자 하느냐 이거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느 한 가지만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그것도 연령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을 생각하는 속도가.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대충 강의를 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명상적 측면에서 강의를 한번 요약을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뭐지? 라면은 이 내 견해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나는 이게 사랑이야 라고 나름대로 분명히 있잖아. 나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 견해를 얘기했잖아. 사랑은 내 자신부터 알고 내 자신을 철저히 이해하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다라는 견해가 있잖아.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견해를 내려놓는 거. 이거 뭐 이게 완전 개소리인데. 사랑이 뭐지? 이 견해를 내려놓는 거. 그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야, 저것이 사랑이야 라는 것을 더 이상 표현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삶 자체라고 김수인 선생님이 얘기하셨나? 그것도 관계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당신한테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왜 당신은 왜 사랑이라 생각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주 쉽게 제가 가장 훌륭한 정의는 정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존경하는 그 최진석 교수님 문학 강연을 들어갔는데 삶의 목적이 뭐냐? 행복, 자유,
자기는 어느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 어떤 순간에 자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언젠가 어머니와 길을 가다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는 왜 사시나요? 하니까 1초도 안 걸리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 그래요. 죽지 못해 살지. 그것도 맞는 거. 네. 그래서 사랑 굉장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던져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자비, 사랑 이런 건 정말 우리 인류가 영원히 간직하고 이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마지막 등불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어떤 가치이긴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견해를 이제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온다. 생각이고요. 실천적 방법으로는 이건 우리가 사랑이 뭐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측면의 문제고 아까 제가 이 실천의 문제는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합시다. 신랑이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헛소리 삐삐하고 술이 취해서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 이외에 무슨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리 그런 말 이외에는 가능하면은 안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요 팩트를 항상 팩트를 얘기하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팩트 위에 나의 견해를 얹거나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어떤 주의나 사상을 얹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의 주장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 위에서 볼 때는 이 생각이 일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을 요즘 우리나라 유튜브요 팩트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주장밖에 없어. 완전히 영혼을 갉아먹는 방사능 낙진 같은 게 여러분 유튜브 보지 여러분 내 것도 안 보는데 하여튼 제 거는 보고 다른 거는 보지 마세요. 예? 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하면은 첫째 얻어지는 예? 이득이 뭐냐? 내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놀랍게도 전에는 니 왜 그렇게 해? 이거 아니잖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상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달기 시작하면은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해주고 오다가 보니까 뭐 그 동네 초다리 마담이 이뻐서 술 처먹었겠지. 마담이 이뻐서 술 처먹었겠지. 이유를 단 거잖아. 그냥 술 먹었겠지라면은 술이 먹고 취했네라고 하면은 이유를 안 달면 괜찮은데 마담이 이쁘니까 가서 마담하고 술 한잔 하고 왔겠지 하는 순간 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그럼 편안할까 안 할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에 평안해지고 응? 굉장히 좋잖아. 우리 얻을 수 있는 내가 평안해지면 상대도 반응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쉴 데 없는 뭐랄까 이거는 그냥 인상적 용어로 쓸게요. 거품 제거. 오버하지 마십시오. 사랑한다고 뭐. 그건 나중에 내가 봤으면 그 나중에는 그때는 그래 하지 와 이제 이래 안 하노 이럴 수도 있고 오버하고 있네. 예? 과도한 그러면은 예?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면 상대에게 자유라는 거대한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은 제가 생각하기에 다이아몬드 반지나 뭐 생일 때 주는 큰 꽃다발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상대에게 자유를 선물하게 되고 이 과정을 거치면요 결국은 우리가 지혜가 생깁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에 어떤 형식으로 상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문제 지금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요, 저는 생각하기에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나의 사랑에 대한 견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면은 평안이 오고, 특별히 그렇게 뭔가를 상대를 향해서 꽃을 준다든지 뭐 이런 오버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 평화롭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거대한 선물까지 주게 되고, 그럼 결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 이거는 그때 가보면 안다 이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랑의 결과는 지혜롭지 못하고 분쟁, 질투, 오히려 이런 게 유발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한 명상의 메커니즘은 그냥 사랑에 적용한 겁니다.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런 노력을 하자. 돈을 벌어가면 꼭 뭐 하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정의를 정모하니까 여기 계신 사모님들을 위해서 이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건 서비스로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은 최고의 사랑. 내 혼자 일하는데 옆에 뭐 잔소리 할 일도 없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상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줍시다.